외관이 재개된 이후 국서 위조 사건.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국교 재개를 가장 먼저 서둘렀던 것은 대마도였다. 당시 대마도는 조선과 무역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조선 국왕의 인장까지 위조하기에 이른다. 인장을 위조한 것은 일본의 쇼군을 꼬드겨 조선과 국교를 재개하기 위함이었다. 때문에 1607년 조선과 일본 양국에 큰 충격을 던져준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국서 위조 사건이었다. 위조된 내용은 이렇다. 답장이란 뜻의 봉복이라는 글씨가 처음 쓰기라는 뜻의 봉서로 바뀌는데 이렇게 되면 대략 조선이 먼저 일본에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내용이 바뀌게 된다. 국서를 위조한 이유는 대마도주가 자기 멋대로 쇼군의 편지를 꾸며 조선 임금에게 바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도 몇 자 고쳤다. 조선 왕에게 바친 글에는 쇼군이 임진왜란에 대해 사과한다 라고 꾸몄다. 때문에 그 내용이 들통나지 않도록 다시 조선에서 온 국서를 위조한 것이었다. 요놈들이 임진왜란 때 고니시한테 배웠나? 그렇게 국서를 위조한 장본인은 바로 대마도주였다. 하지만 도주의 이런 위조를 곧 쇼군이 알아차린다. 그런데 쇼군은 사건의 내막을 알아차렸음에도 크게 문책을 하지 않는다. 어찌되었든 대마도주 저놈 덕분에 다시 조선과 국교가 수립되었으니 게다가 대마도주를 문책하면 앞으로 조선 소식은 누가 전해주나? 그래서 문책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랬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대마도는 국서 위조 사건으로 인해 전례 없는 풍요를 만끽한다. 국교가 재개되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외관의 설치였다. 그리고 다시 설치된 외관은 오직 부산포의 초량 한 곳뿐이었고 이에 조선 정부는 초량 외관에는 대마도 주민만을 거주하도록 했던 것이다. 고로 조선 후기 외관의 일본인들은 100% 대마도 주민들이었다. 그러자 대마도 주민들은 일제히 중개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챙길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외관을 통해 조선에 인삼, 비단, 쌀이 들어왔고 일본에서는 그 대가로 은을 주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중간상인을 자처하며 대마도 주민들은 막대한 차익을 남겼던 것이다. 당시 초량 외관에 체류했던 대마도인들은 모두 500명이었는데 이는 인구 비율로 봤을 때 대마도 성인 남자 중 16분의 1이 외관에 머물고 있었던 셈이었다. 당시 외관의 모습은 어떠했나? 18세기 중엽 일본인이 그린 부산포 초량 외관의 모습이다. 사방 약 575m 정도의 10만 평부지에 500여 명이 거처했던 곳이다. 선착 모습인데 반원형 부두 안에는 일본 선박들이 정박해 있다. 외관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정문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었다. 다만 외출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고 해가 지기 전까지는 꼭 돌아와야 했다. 외관 밖에서 일본인들이 채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들은 매의 먹이를 잡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조선 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다. 일본 막부가 무사 집단이고 하니 매 사냥을 즐기는 경향이 많은데 그래서 일본 본토로 수출할 조선 매의 먹이를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선창의 맞은편 섬엔 말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조선시대에 마장이 있었던 이 섬은 지금의 부산 영도다. 조선시대에는 호랑이로 인해 말이 잡아먹히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에 이런 외딴 섬을 주로 이용해서 방목을 했던 것이다. 오늘날 외관이 있던 자리의 모습이다. 멀리 보이는 섬이 바로 말목장이었던 영도다. 당시 외인들이 살았던 집은 어땠을까? 아래는 외관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관수가 살던 곳이다. 건물은 전부 일본식 가옥들이었다. 다다미와 욕실이 있었다. 당시 조선 가옥에는 목욕실이 없었다. 동쪽에는 주로 상인들이 거주했고 서쪽에는 일본 외교관들이 머물 수 있는 공관이 있었다. 통역을 맡았던 역관들도 이곳에 거처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조선과 일본은 5일마다 한 번씩 서로 거래를 했던 것이다.